네,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자, 오늘 8월 11일 화요일 장마감 이후에 영상 촬영하고 있고요. 최근에 박스권에서 이 지루한 흐름을 이어가던 삼성전자가 오늘은 오랜만에 반등을 보여주기는 했죠. 그런데 많은 주주분들이 아쉬웠을 것 같아요. 분명 이런 상승 흐름을 좋게 보여줬는데 왜 더 강하게 끌고 가지 못했고, 왜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모두 달리면서 흔들렸는지 답답해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영상에서 왜 이런 캔들이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까지 명확하게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이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저에게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댓글에 삼성전자 화이팅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그 방향성에 맞춰가지고 우리 주주분들과 앞으로도 대응 끝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6월 19일에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계속 조정을 받아왔죠. 그래서 지금까지 버텨오신 우리 주주분들은 많이 답답해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은. 하지만 저희가 너무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다른 섹터들로 이 자금들이 계속 이동하는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최근에는 이 로봇주랑 바이오주, 그리고 통신장비, 일부 AI 관련 중소형주로 자금이 계속 순환하면서 저희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는 상대적으로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삼성전자의 새로운 악재가 발생해서가 아니라 시장 자금이 순환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메모리 업황은 점진적으로 개선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고, AI 서버 투자도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중장기 전망 자체가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최근 시장에서도 AI 메모리 수요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왜 윗꼬리가 만들어졌을까요? 최근에 이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동안 3거래일 연속으로 이 외인들과 프로그램이 강한 매도세를 보였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죠. 오늘은 외인들이 240만 주 이상 순매수로 돌아섰고, 기관도 매수세로 전환을 했어요. 그런데도 주가가 시원하게 치고 가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저희 개인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죠. 오늘 개인은 약 270만 주가 가까운 매도 물량을 내놓으면서 그 물량들을 이 외국인들이 받아가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즉, 이 주가가 조금 오르니까 개인들은 내일은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 하는 불안감에 물량을 또 던졌고, 그 물량을 외인들이 받아간 하루였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시장을 볼 때는 개인들의 움직임보다 이 외인들의 수급을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삼성전자처럼 이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은 결국 외인들이 자금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실제로 오늘 외국계 창구를 보시면 골드만삭스랑 JP모건, 그리고 나머지 외국계 창구 등 여기서 강한 매수세가 확인이 되고 있죠. 반대로 매도는 극히 골드만삭스만 좀 내놓은 상태고, 나머지 외국계 창구는 매도 물량 하나 없이 매수 물량만 이제 담고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이 말은 이 단기적으로 흔들리더라도 외국계 자금은 지금 가격대를 저가 매수 구간으로 보고 접근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프로그램 매매도 비슷해요. 오늘 프로그램은 장중 내내 꾸준히 매수 우위를 유지를 하면서 주가 상승을 도왔죠. 하지만 장 막판에는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상승폭이 다소 줄어든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중 흐름 자체는 분명 매수 우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선물 만기죠. 현재 선물 만기까지 이제 이틀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외인들은 여전히 선물 시장에서 이 대규모 롱 포지션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코스피 현물에서도 매수를 하고 있고, 선물도 아직 상승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은 쉽게 무시할 부분이 아닌 거죠. 즉, 단기 이 변동성은 있더라도 외인들이 시장 전체를 급격하게 비관적으로 보는 모습은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일 밤에는 정말 중요한 일정도 기다리고 있죠. 바로 미국 7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인데, 이번 CPI는 향후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지표예요. 만약 물가가 예상보다 안정적으로 나온다면 이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를 다시 높일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미국 국채 금리가 안정이 되면서 외국인 투자 심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면 단기 변동성은 다시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 밤 발표는 꼭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지금 삼성전자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 박스권에서 오랜 시간 동안 조정을 받았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지쳐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외인들은 오히려 물량을 다시 모으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저희 개인들은 조금만 오르면 불안해서 팔고, 외인들은 조용히 받아가는 모습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주식은 항상 이런 심리 싸움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하루하루의 작은 등락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외인들과 수급과 프로그램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되는지, 그리고 박스권 상단을 거래량과 함께 돌파를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우리 주주분들은 실시간으로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바뀌는지, 실시간으로 변동성에 대해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속 확인하시기는 쉽지 않아요. 최근 우리 시장은 이 서킷 브레이커도 자주 나올 정도로 변동성이 엄청난데, 만약에 앞으로 또 한번 급락이 나오거나 변동성이 심하게 나오면 그때 또 버티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침 저녁마다 라이브 방송으로 이 좀 신호를 드리고 대응법을 알려드렸는데, 우리 주주분들은 본업을 하시면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장중에 못 보시다가 이렇게 쭉 떨어지면 쭉 떨어지니까 그제 연락하셔서 지금이라도 뭐 손절해야 되냐, 있는 거 다 던져야 하냐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식을 바꾸기로 했어요. 저희가 이제는 방식을 좀 바꿔서 우리 주주분들께 당장 앞으로에 대한 저점이랑 고점 라인, 추가 매수 타이밍, 퍼센트 이 단위까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그럼 우리가 당장 이렇게 변동성이 큰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디 부분에서 추가 매수와 고점 매도를 해야 되냐? 우리 주주분들도 이 돈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당장 내일 수요일에 고점이랑 저점, 신규시 추가 매수 어디인지 잘 모르겠다, 위에 제 개인 번호 잠깐 띄워놓을게요. 위에 보시면은 010-3907-7516, 여기로 삼성전자니까 그냥 간단하게 삼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은 평단가 꼭 적어주시고요. 그래야 실시간 대응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은 우리 영상 보신 구독자님이구나 하고 소중하게 저장을 해가지고 매수랑 매도 시그널 사인 잘 정리해서 실시간 대응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니 어차피 올라갈 건데 뭔 또 조정이냐 이러신 분들도 계신데, 저도 이 조정 이런 말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실제로 변동성이 너무 심하고 이슈 하나에도 흔들리는 시장이잖아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장마감 이후에 어떤 뉴스가 나오고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일 바로 미국의 CPI 발표가 있는데, 이번 CPI는 앞으로의 미국 금리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핵심 지표인 만큼 시장의 관심이 모두 집중되고 있어요. 미국 국채금리와 이 금리 방향이 연결되어 있는 만큼 투자 심리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일정이 남아있어서 내일 오전장 대응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 삼성전자는 결국 올라갈 종목이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저희가 이 조정을 다 맞아가면서 버티는 것보다 생선뼈 발라먹듯이 고점에서 일부 수익을 챙기고 저점에서 다시 모아간다면 훨씬 효율적인 투자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좋은 종목일수록 수직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지루하고 흔들리는 시장이라도 저희가 내일이라도 대비하기 늦지 않았고, 저희가 대응을 하고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마지막 구간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무작정 들고 있기보다는 저점 매수랑 고점 매도 타이밍 정확히 아셔야 되고, 하지만 반대로 나는 삼성전자 오래 가져갈 거다, 떨어져도 계속 모아갈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주주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주주분들께는 매도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에 나올 하락의 흐름과 추가 매수 타이밍 위주로만 알려드릴 거고, 이런 주주분들은 문자 보내실 때 삼성 매수 이렇게 네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은 매수 전략만 따로 공유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뭐 궁금한 내용이나 질문도 편하게 문자 주셔도 되고요. 매도 타이밍도 같이 알고 싶은 주주분들은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010-3907-7516, 여기로 삼성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은 우리 영상 보신 구독자님이구나 하고 외인 동향이랑 대응점 사인 정보 브리핑해서 내일 아침 중으로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열정가득한 구독자님들 위해서 제가 또 큰 이 선물 하나 준비해왔습니다. 이것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선물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흥미를 가지실 거예요. 2026년에 가장 핫한 테마가 바로 이 AI죠. 그 AI로 인해서 주목받는 핵심 부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냉각 분야인데요. 오늘 이 냉각 분야에서 떠오른 종목 하나를 추천을 해드릴게요. 이 종목이 박스권을 상당히 오래 지속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런 식으로 돌파 시도를 하면서 이 본격적인 상승 추세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에 관심이 집중이 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상승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 종목 추천도 추천이지만 사실 우리가 꼭 알긴 해야 돼요. 왜 지금 냉각 산업이 중요해지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 자금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종목 선정에 있어서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이 냉각 산업에 대한 핵심을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AI가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죠. AI 산업이 커질수록 데이터 센터의 발열 문제도 좀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냉각 방식만으로는 절대 버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기존의 이 냉각 방식은 발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거대한 냉각 설비가 필요하니까 부피도 크고 돈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제한된 게 바로 이 액침 냉각입니다. 서버 자체를 특수 냉각액에 직접 담가서 열을 빠르게 식히는 방식인데 기존 대비에 전력 효율이 높고 비용 절감도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지금 보시는 자료처럼 세계 1위 클라우드 기업 AWS의 데이터 센터가 발열을 못 잡아서 전력까지 끊기고 난리가 났었죠. 이게 뭘 뜻하냐면 AI 경쟁의 본질은 결국 전기와 냉각이라는 물리적 자원 관리로 귀결될 거라는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제2의 AWS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이 액침 냉각이 더더욱 대두되고 있고, 이것은 결국 엄청난 돈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 모든 기업들이 주목을 하고 있으니까요. 현재 엔비디아를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 여러 기업들은 물론이고 국내 대기업들도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이 액침 냉각 기술을 보유한, 그리고 아직 이 테마 자체의 수혜를 받지 못해서 주목받지 못한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차트를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과거 이 종목은 2020년도에 17,000원대까지 크게 상승했던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긴 하락 사이클이 이어지면서 현재는 3,000원대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고요. 즉 고점 대비 80% 이상 조정을 받은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인 게, 최근 들어 주가가 다시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이 상승과 등락을 반복을 하면서 바닥 매집 구간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서 한동안 소외가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멀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자리에서 장기 매물대를 소화를 하면서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개인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 외인들은 반대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흐름을 흔히 저가 매집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는 매출 대비 현재 시가총액이 과도하게 낮은 구간이라는 점, 두 번째는 고점 대비 큰 폭의 조정을 이미 거쳤다는 점, 세 번째는 실적 턴 어라운드 기대감이 살아날 수 있다는 점, 네 번째는 외국인 재매집 흐름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코스닥 중소형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세력이 다시 바닥에서 이렇게 물량을 모는 흐름이 맞다면 이후 충분히 우상향 파동이 나올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수급이 본격적으로 붙기 시작하는 초입 구간을 얼마나 빠르게 보느냐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단기간에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금처럼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서 관심 있게 보는 전략도 중요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우상향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종목 아직 늦지 않았고요. 지금 거래량은 초기일 뿐이고 이 냉각이라는 테마가 시장에서 주목이 될 때쯤 대시세가 터질 기대가 높습니다. 이 종목 받고 싶으신 우리 주주분들은 010-3970-7516 이 번호로 선물 이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빠르게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PPT 자료와 함께 어떤 구간이 바닥이 될 수 있는지, 어디서 이런 강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단기적인 고점과 저점 구간은 어디로 예상되는지까지 우리 대응 전략을 정리해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타이밍에 기회 잡으셔서 좋은 흐름과 함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물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다음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